마방진은 중국에서 시작된 수가 적혀 있는 표로 원래 이름은 방진입니다. 방진은 네모방자의 진칠진으로 네모 모양으로 수가 진을 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방진, 매직 스퀘어로 두루 불렸는데 요사스럽다는 의미의 마귀 마자를 붙인 것을 보면 이 숫자 놀이가 유럽인들에게는 꽤나 요상하고 신기해 보였나 봅니다. 왼쪽에 보이는 마방진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15가 되네요. 816, 357, 492 모두 15, 834, 159, 672도 모두 15, 그리고 대각선 852, 654 이렇게도 15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로, 세로, 대각선 세 수의 합이 모두 90일 때 빈칸에 알맞는 수를 써 넣으시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운데 수가 되겠네요. 54 더하기 별 더하기 6은 90. 그럼 별은 30. 마방지는 가운데 수를 공유하면서 양쪽에 있는 끝수의 합이 모두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가운데 수가 30이니까 양 끝수의 합이 모두 60으로 똑같게 되겠네요. 그럼 18의 반대편에 있는 수는 42. 이번엔 여기 대각선의 A와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이 세 수의 합은 90이 될 테니까 A 더하기 30 더하기 B는 90. 그럼 A 더하기 B는 당연히 60이 되겠죠? 그럼 A와 B의 합을 알았으니까 이번엔 이 칸을 하트라고 해볼게요. 역시 하트 54A의 합은 90이 될 거고 하트 42B의 합은 90이 될 테니까 하트를 공유하고 있어서 54 더하기 A는 42 더하기 B와 같다. 이때 B는 A보다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차이가 12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보면 54는 42 더하기 12가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려면 12 더하기 A가 B와 똑같아서 B와 A의 차이가 1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A와 B의 합이 60이고 그 차이가 12가 되는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더 큰 수니까 이렇게 B와 A. 자, 요것의 합은 60이고요. 그리고 B는 A에서 12를 더한 값이네요. 그럼 60에서 12를 빼고 똑같이 반으로 나누면 A가 되겠네요. 60 빼기 12는 48. 그럼 48을 똑같이 둘로 나누면 24. 따라서 A는 24가 되고 B는 거기다 12를 더한 36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로, 세로, 대각선 세수의 합이 90인 걸 이용해서 남은 칸을 구해볼까요? 이쪽 칸은 42니까 90에서 42를 빼면 48. 그리고 여 양 끝에 있는 수의 합이 60이 돼야 되니까 하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2가 되겠네요. 마방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는데요. 왼쪽과 같이 삼각형 모양은 삼각진, 오른쪽과 같이 정육면체 모양은 큐브 마방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과 같이 삼각진에서 1에서 9까지 자연수를 한 번씩 넣어 한 변에 있는 수의 합이 19가 될 때 세 꼭지점에 들어가는 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때 여기 있는 삼각진에 모든 수를 써 넣어서 세 꼭지점에 있는 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이때 A, B, C, D의 합은 19. D, E, F, G의 합도 19. G, H, I, A도 19가 되네요.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모두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부터 A, B, C, D, 또 D, E, F, G, G, H, I, A. 자, 이 세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 57이 되죠? 근데 이때 A는 두 번 더해집니다. D도 두 번 더해지고 G도 두 번 더해지죠? 이 식을
왼쪽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A와 D와 G는 각각 한 번씩 더 더해지니까 이렇게 따로 빼놓고요. 남은 것들은 A, B, C, D, E, F, G, H, I. 여기 있는 A부터 I의 문자에는 수가 한 번씩만 더해지게 되니까 A부터 I까지 합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57. 이때 A부터 I에는 1부터 9까지의 수가 한 번씩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 있는 합은 1부터 9까지의 합과 똑같게 되겠네요.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A 더하기 D 더하기 G의 1부터 9까지의 합은 45니까 45를 더하면 57. 따라서 꼭지점에 있는 수의 합은 57에서 45를 뺀 12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빈칸도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 세 꼭지점에 있는 수의 합이 12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12가 되는 합을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9 더하기 1 더하기 2는 12. 8, 1, 3의 합도 12. 7, 2, 3도 12. 그리고 7, 1, 4, 12. 6, 1, 5, 12. 6, 2, 4, 12. 이렇게 6가지의 숫자의 조합이 꼭지점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6개의 조합 중에 어떤 게 삼각진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9, 1, 2를 꼭지점 A, D, G 자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한 줄의 합이 19가 되도록 남은 숫자들을 넣어 볼게요. 1, 2, 9는 사용했으니까 지워주게 되고요. 9와 1의 합은 10이니까 그럼 남은 두 수의 합이 9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9가 되는 거는 4, 5, 3, 6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을 먼저 찾아볼게요. 1과 2의 합은 3이니까 여기 두 수의 합이 16이 돼야 되겠네요. 16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따라서 삼각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엔 813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두 수의 합은 10, 여기 있는 두 수는 14, 여기는 8이 되겠네요. 먼저 14가 되는 경우를 찾아볼까요? 14가 되는 경우는 9와 5가 있습니다. 9와 5. 그리고 10이 되는 경우는 6과 4만 있네요. 6과 4. 그런데 이때 남은 7과 2로 8을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삼각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엔 7, 2, 3을 넣어 보겠습니다. 7, 2, 3. 그럼 여기 있는 두 수의 합이 10. 여기 있는 두 수의 합은 9. 여기 있는 두 수의 합은 14. 여기는 10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14가 되는 경우가 모두 두 가지씩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가 되려면 먼저 9와 5가 만나거나 아님 8과 6이 만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9와 5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0이 만들기 위해서 6과 4 그리고 남은 걸로 8과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삼각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또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14가 되기 위해서 8과 6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0이 만들기 위해 9와 1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남은 여기 9가 되기 위해서 4, 5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진이 완성되었네요. 마방진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서 이와 같이 별마방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의 수를 넣은 별마방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한 줄의 합이 26이다. 둘째, 평행사변형 꼭지점의 노인수의 합은 26이다. 셋째, 큰 삼각형의 꼭지점의 합이 같다. 넷째, 마주보는 작은 삼각형들의 합이 같다. 별마방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특징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 칸에 문자를 써 넣어 볼게요. A, B, C, D, E, F, G, H, I, J, K, L. 한 줄의 합을 모르니까 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A, C, F, H의 합은 별. H, I, J, K도 별. K, G, D, A, 별. B, C, D, E, 별.
E, G, J, L, 별, L, I, F, P, 별. 이 6개의 식을 한꺼번에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문자들을 나열해 보았을 때 A가 2번 더해지고 B도 2번 더해지고 이렇게 A부터 L까지의 모든 문자가 2번씩 더해집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A부터 L까지 문자의 합이 모두 2번씩 더해졌고 오른쪽에는 똑같은 별이 6개 있으니까 별 곱하기 6. 이때 A부터 L에는 1부터 12까지의 숫자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A부터 L까지의 합은 1부터 12까지의 합과 똑같겠네요. 78. 그럼 78 곱하기 2는 별 곱하기 6이랑 같으니까 별은 2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사변형 꼭지점의 노인수의 합은 26이다. 여기 별마방진에는 총 3개의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B, D, K, I를 보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이 4개의 선문을 이었을 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A, F, L, G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고 E, C, H, J 이렇게 총 3개의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에 들어있는 수의 합이 26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A를 기준으로 이렇게 2개의 식을 만들어 볼 거고 L을 기준으로 이렇게 2개의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F, H는 26, A, D, G, K 26, L, I, F, P 26, L, J, G, E 26. 이제 이 4개의 식을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는 B, C, D, E가 보이나요? 바로 이 선에 있는 수입니다. 이 선에 있는 수의 합은 26이니까 이렇게 또한 H, I, J, K 여기 있는 4개의 수의 합도 이 한 줄에 들어있는 수의 합이니까 이것도 26. 남은 거는 A가 2개, F가 2개, G가 2개, L이 2개가 되겠죠. 이건 바로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 있는 평행사변형에 놓여 있는 수입니다. 이걸 표현해 본다면 A, F, L, G가 2개가 있고 그리고 26이 2개가 있어서 이것들의 합은 26 4개와 똑같다. 따라서 AFLG의 합은 26이 되겠습니다. 이와 똑같이 검정 색깔과 파란 색깔 평행사변형에 있는 수의 합도 26이 되겠네요.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삼각형 꼭지점의 합이 같다. 결마방진에는 큰 삼각형 2개가 있는데요. A, H, K 이렇게 꼭지점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있고요. L, E, B 이렇게 뒤집어진 삼각형의 꼭지점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3번은 바로 A, H, K의 합과 L, B, E의 합이 똑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검정 색깔 선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을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F, H는 26. H, I, J, K 26. K, G, D, A 26. 이걸 모두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꼭지점 A가 2개, H가 2개, 그리고 K가 2번 더해지고 C, D, F, G, I, J. 자, 여기 있는 수는 이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수입니다. 따라서 이걸 A, H, K가 2번 더해진 것에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6개의 수를 더한 값이 26을 3번 더한 거와 같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집어진 삼각형을 3개를 식을 만들어 보면 L, I, F, B는 26. B, C, D, E도 26. E, G, J, L, 26. 이 3개의 식을 모두 더하게 되면 꼭지점 B, E, L은 2번씩 더해지게 되고 남은 6개, 즉 육각형 안에 있는 수를 더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B, L, E는 2번 더해지고 여기에 육각형에 들어있는 수 6개를 더하면 26을 3번 더한 것과 같다. 따라서 여기 있는 육각형의 합은 똑같을 테니까 AHK와 BLE의 합은 똑같아야 되겠네요.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별마방진에는 마주보는 작은 삼각형이 모두 3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이때 마주보는 작은 삼각형들의 합이 같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만약 여기가 10이면 반대쪽도 10, 여기가 5이면 반대쪽도 5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네 번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까 우리가 세 번째 특징에서 A, H, K와 B, E, L의 합은 같다는 것을 알았죠? 이걸 이용해 볼 거예요. A를 기준으로 이렇게 2개의 식을 만들고 L을 기준으로 이렇게 2개의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 C, F, H는 26. A, D, G, K는 26. L, I, F, B는 26. L, J, G, E는 26. 이번엔 각각의 2개의 식을 이렇게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A, C, D 요 작은 삼각형을 모아서 A, C, D를 놓고요. 그럼 남은 것이 여기 FG, FG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수예요. 이 FG도 묶어보겠습니다. 남은 것은 A, H, K가 되겠네요. 이건 26이 2개 있으니까 52. 이번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L, I, J를 묶고 여기 F, G를 묶고 그럼 남은 것은 L, B, E 이것도 52가 되겠네요. 우리가 앞에서 AHK와 BEL은 합이 똑같다고 했으므로 여기 BEL의 합을 AHK의 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FG는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고 AHK의 합도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ACD와 LIJ의 합이 똑같아야 되겠네요. 별마방진에서 찾을 수 있는 4가지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그럼 별마방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마방진의 해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 줄의 합이 26인 것을 이용해서 큰 삼각형 꼭지점에 들어오는 이 수의 합이 13이 되는 경우를 찾아볼 거예요. 또한 여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을 때 평행사변형의 양쪽 옆에 있는 수의 합이 최대한 13이 돼서 13과 13을 더해서 26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이 되는 쌍을 찾아보면 1과 12, 2와 11 이처럼 연속하는 수에서 양끝수의 합이 모두 13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평행사변형인 이렇게 이곳에 1과 12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반대편에 있는 두 수의 합도 13이 돼야 되니까 2와 11을 넣어 볼게요. 이번엔 큰 동그라미 안에 있는 큰 삼각형 안에 있는 3개의 수의 합이 13이 되는 걸 찾아볼 거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남은 두 수의 합이 1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쌍은 9와 3 그리고 8과 4, 7과 5가 있네요. 우선 9와 3을 넣어 보겠습니다. 한 줄의 합이 2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는 5. 여기도 한 줄의 합이 26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 그럼 10과 5를 사용했네요.
이번엔 마주보는 작은 삼각형의 수의 합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에 A, 여기를 B라고 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A, 10, 12의 합과 B, 9, 11의 합이 똑같다. 이건 A 더하기 22와 B 더하기 20이 똑같다. 이 두 개의 식이 똑같기 위해서는 B가 A보다 2 더 커야 합니다. 여기 지금 3을 썼죠. 남은 숫자 4, 6, 7, 8 중에서 이 B가 2A보다 2 더 크려면 6과 4이거나 혹은 8과 6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기가 6, 여기가 8이 된다면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6이 돼서 별 마방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에 6을 넣고 여기에 4를 넣어보면 그럼 이 칸에 들어가는 수는 7,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8이 들어가서 별마방진이 만들어집니다.